한동훈 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뇨한, 당신은 왜 이중 국적입니까? 혹시 이중 국적입니까? 물론 이중 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중 국적이에요. 이제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지요. 막판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역시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국혁신당의 25%가 나왔습니다. 1등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국민의 미래가 앞서갔었죠. 1%라도 앞서갔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정말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이제 1위까지 했어요. 국민의 미래가 24%, 민주연합이 14%입니다. 민주연합이 상당히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을 합하면은 한 40%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개혁신당이 4%가 나왔네요. 이준석 당. 이준석 대표도 비례대표로 나왔더라면 당선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또 갑자기 지역구 나가가지고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은 어느 당을 뽑겠느냐 물었더니 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30%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야권,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나 이런 데는 범야권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범여권으로 봐야 되니까요. 완전 반명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빼고 범야권, 거기는 뭐 당선될 사람도 없지만 범야권으로 봐서 한 200석이 넘어가야 이번 선거가 정말 민심을 반영한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아무 의미도 없지만 하여튼 5%포인트가 내렸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국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제 그 25%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지율로 1등을 기록했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사실 그 조국혁신당을 흠집내기 위한 일들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도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20대에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당의 검색량 추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조국혁신당이 월등한 1등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 검색량 1위를 기록했었는데 3월부터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2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출범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만 빼고 매일 20대 검색량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만큼 20대들한테도 관심을 끄는 그런 정당인 겁니다. 3월 28일에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지난 1일, 그러니까 그제 그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검색량에서 개혁신당도 아니고 뭐 다른 정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20대들이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20대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검색할까? 그것은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어떤 당인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디 이렇게 인터넷 가서 검색하기보다는 유세장에 다니고 또 종편, TV조선, 채널A 이런 거 보면서 의사를 많이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20대들은 그런 종편이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검색을 해서 이 당은 어떤 당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20대들이 비례정당을 조국 혁신당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다. 지금 속이 쓰리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윤석열 때문인 거예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자녀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김준형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된 후 자기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저 또한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여태껏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 저의 두 딸의 한국 국적 이탈이 문제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중 국적이 아니어서 문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느냐.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녀 알렉스 한의 국적은 어디냐? 그거 좀 밝혀달라. 그렇게 물었고요. 또 국민의힘 이뇨한 위원장 본인의 국적은 이중 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왜 한국에서 수십 년을 살고도 미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뇨한 당신은 왜 이중 국적입니까? 혹시 이중 국적입니까? 물론 이중 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중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 딸은 왜 그냥 미국이어야 됩니까? 미국인인데 왜 그럽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시비할 거 없으면 이중국적 같은 경우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이중국적을 갖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김준형 후보의 딸은 이중국적이 아니라 미국 재미교포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니까 그래서 미국인이다.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국적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성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말로 환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리사님이 그랬어. 한동훈은 조국의 상대가 못 되는 듯. 중량감도 전략도 언어 구사력도 관우 앞에 수문장일세 그려 그랬습니다. 배철수님이 가수 배철수는 아니겠죠. 국힘 니들은 더 하잖아. 국민들은 이제 다 안다. 그랬어요. 도혜아님이 알렉산 미국인이네. 그랬고 KKK님이 나도 궁금하다. 한동훈이 딸 국적이 어디니? 그리고 왜 한동훈이 딸 논문 의혹은 특검 안 하냐? 그랬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이제 다음 22대 총선 국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한동훈 특검부터 이러니까 이것부터 하겠죠. 자, 송화님이 자녀가 미국 국적이라고 김준형 원장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습니까? 조중동, 국힘, 현 정부 관료들, 교수, 의사들 자녀의 국적 전수조사합시다 그랬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이런 거 전수조사해서 일단 까놓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김준형 딸만 가지고 이야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쪽으로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 것인데 그게 당신 딸 미국 국적이니까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전수조사 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님이 논점은 한동훈, 이뇨한 등 국힘 이중 국적 사실을 밝히라는 것인데 왜 숨깁니까? 그랬어요. 추억의 이름이로님이 이랬어. 성조기 들고 설치는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냐? 설마 이중 국적은 아니겠지? 그랬습니다. 예. 이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설치는 분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늘봄님도 성조기 들고 거리에서 시위하고 미국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적 가졌다고 난리칠 일인가? 예.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 참 잘했다.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적이 뭐가 문제냐. 당연히 미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조국혁신단 이야기 한 김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제 선거 공보물을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이거 열어보니까
와, 그 다른 당들은 뭐 공화당 때나 신민당 때나 뭐 50년 전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와, 조국 혁신당 것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선거 공보물을 보면 그 선거의 판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 이번 조국 혁신당 공보물은 뭔가 그 잡지를 보는 느낌? 화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미디어 오늘도 기사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국 혁신당 공보물에 대한 댓글 소개를 했어요. 일타 강사 소개 느낌이 난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마케팅 디자이너 전문가가 제대로 붙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국 혁신당 디자인 분야에는 선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티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선수가 붙어 있어요. 조덕희 아트 디렉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봉이잖아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파란을 일으키자 뭐 이런 문구의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국 혁신당의 포스터를 공보물을 만든 겁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도 다 받으셨겠지만 와, 조국 혁신당은 진짜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광고 역시 좀 다르죠. 세빙선이 쫙 앞에서 얼음을 깨고 가는 그런 광고던데 정말 볼만했습니다. 광고가 뭘 찍어주세요. 누구 나쁜 놈이에요. 뭐 이렇게 징징대는 그런 애들보다 정말 묵묵하게 딱 그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멋있잖아요. 예.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지금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도 칭찬이 일색이더라고요. 하여튼 선명하고 빠르고 그리고 명확한 기조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0대들도 그걸 딱 보게 되면 야, 멋지다. 선거는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사실이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팩트를 가지고 그 팩트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조국 혁신당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보물까지 가장 멋진 공보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선거에서도 이제까지 이루어지 못했던 신생정당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신기원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나무당도 이렇게 제가 오늘 공보물을 안 가져왔네. 공보물을 갖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소나무당을 이렇게 포켓형으로 아주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송영길 대표도 고생이 좀 많으시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공보물에서 다 빼버렸어요. 수도권 122개 선거구 여기를 시민언론 민들레가 어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수도권 122개 선거구 가운데 윤석열 사진을 건 경우는 20%에 불과했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조그맣게 요만하게 구석재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 그거 봤어요. 그리고 장관 출신 원희룡이라든가 박문규라든가 이런 장관 출신들도 사진을 안 넣어. 왜냐? 넣으면 손해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한패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안 넣거나 이만큼하게 넣거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어찌 보면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지금 바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다 끝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대드덕을 만들겠다. 레임덕을 넘어서 대드덕을 만들겠다. 죽은 오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오리가 생명을 다했습니다. 용산 오리가 생명을 다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공보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제.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쥐새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렇고 드디어 우리 한동훈 초딩 선생이 완전히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쓰레기 개같이 난리를 치더니 그제 그랬잖아요. 100일도 안 된 제게 그 책임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는 대표로서 억울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징징댔는데 갑자기 어제는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네, 하루 만에 말을 막 바꿔요.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표, 그리고 지금 4월 10일 총선의 원탑, 국민의힘 원탑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꿉니다. 나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모든 책임,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들도 아니고 너무 통을 너무 파. 너무 징징대는 것 같아. 그러지 마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 예? 메시지가 정확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 선거는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워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책임 없어요. 나 억울해요. 그러다 바로 그 다음날 예, 다 제 책임입니다. 어디서 뒤통수 하나 세게 맞았나? 예? 어디서 때리든가요? 너 임마 다 네 잘못이잖아!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깨갱 해가지고 예, 다 제 잘못이에요. 메시지 변화. 그리고 거친 말을 사용하는 거. 이것은 바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말했죠. 네. 강아지 이야기 제가 했었어요. 이렇게 낑낑대는 거 아닙니다. 좀 선거를 좀 멋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사기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거. 말을 바꾸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는 이미 졌고 도망갈 궁리만 하다 보니까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며칠 남았죠? 오늘이 3일이니까 10일 날 투표하죠.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5일, 6일이니까 사실상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리 한초딩 선생께서는 또 얼마나 징징대고 아휴 그럴지 참 안 봐도 비디오다. 정신을 차리시라. 국민은 이미 회초리를 들었고 회초리가 아니라 지금 몽둥이를 들고 있다. 한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